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선거 판세 소식입니다. 지금 선거 판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곳은 뭐니 해도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는 곳이죠. 낙동강 벨트는 말 그대로 낙동강이 흐르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구들을 말합니다. 밀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산, 부산 북구 강서구, 그 다음에 사하구, 그 다음에 김해, 이런 정도를 보고 보통 우리가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좁게 말하면은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을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하고요. 좀 넓게 말하면 부산 경남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시기는 계세요. 자, 이 낙동강 벨트, 여기가 최근 들어서 좀 들썩인다라는 얘기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부산 경남을 들락거렸죠. 보니까 3월 말부터 들락거리기 시작해가지고 4월 4일까지 계속 다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뻔질나게 들락거렸어요. 그만큼 이 낙동강 벨트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낙동강 벨트, 한동훈이 왔지만 끝내 뒤집지 못한 낙동강 벨트. 제가 오늘 이 낙동강 벨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도 못 뒤집은 낙동강 벨트의 파란 바람입니다. 파란 바람이요. 예. 이 파란 바람이라고 해도 사실 크게 틀린 말은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낙동강 벨트라는 데가, 저도 이게 낙동강 벨트라는 게 좀 뜨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낙동강 벨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낙동강 벨트, 참 이게 그 부산 경남 쪽 사람들은 낙동강 벨트 그럼 약간 뭐야?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낙동강 부분만, 부산 경남 쪽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은 낙동강 부분만 딱 따로 떼가지고 낙동강 벨트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낙동강만 벨트야? 자, 부산도 다 벨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워낙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은 낙동강 벨트란 말을 흔히 쓰니까, 저도 그냥 낙동강 벨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낙동강 벨트, 이 현재 분위기, 일단 제가 차분히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낙동강 벨트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자, 지금 낙동강 벨트, 민주당 쪽은 되게 희망찬 그런 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해서 국힘당 쪽은 난리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날 기사는 4월 1일자 기사예요. 4월 1일자에 한동훈이 부산을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4월 2일에도 갔던 모양이야. 보세요. 근데 제목 보세요. 한동훈 낙동강 벨트 총력전. 한동훈 흔들리는 낙동강 벨트 맞춤 공약. 야, 그러면서 염종석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낙동강 벨트 공략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야, 정말 낙동강 벨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서도 주로 간 데가 어디냐면 연제구 뭐 이런 데를 갔네. 해운대구. 어쨌거나 뭐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서 상당히 여기에 지지세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힘당은 이 낙동강 벨트에 전력 투구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보겠다. 어떻게든 간에 잃어버린 지지를 되찾겠다라는 것이 국힘당의 현재 양상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윤석열까지 부산에 가가지고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부산을 방문한 게 지난 4월 5일이죠. 그래서 부산 강서구에 가가지고 이 사전투표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부산 강서구가 어떤 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파 산지입니다. 근데 지금 대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투표를 했다? 얘 뭐야?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가 솔직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부산 가서 사전투표한 것은 적어도 부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야 강서 거기가 대파 산지인데 요즘같이 대파 난리가 났는데 거기 가서 무슨 투표를 한다고 지랄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팍 왔습니다. 아니 대파? 대파 산지가 거기 강서인데 거기 가서 투표를 했다고? 여하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싶더라고요. 자, 결론부터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힘당은 낙동강 벨트에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낙동강 벨트에서는 국힘당은 죽을 쓰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낙동강 벨트 어디를 말하느냐? 낙동강이 흐르는 이 주변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밀양입니다. 여기는 양산, 김해, 부산 강서, 그 다음에 부산 북구, 사상, 사하 뭐 이 정도를 다 낙동강 벨트라고 합니다.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낙동강 벨트라는 데 말 별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여기를 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건 낙동강 벨트가 아니라 노무현 벨트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신을 갈아 넣어서 가꾼 우리 민주진영의 텃밭이죠. 그래서 여기는 노무현 벨트입니다. 저는 낙동강 벨트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 낙동강 벨트 왠지 어색하다라고 했던 것이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과 땀과 희망과 절망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김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강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부산 강서에 출마하셨습니다. 부산 강서에서 2번인가 출마를 했거든요. 사하, 갑, 사하, 을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혼과 노무현 대통령의 혼과 정신이 모두 깃든 곳입니다. 낙동강 벨트, 글쎄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걸 노무현 벨트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부산의
이 서쪽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은 기장, 해운대, 금정, 동래, 연제, 수영, 남구, 영도, 진, 사상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여기에서 북구, 강서구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서쪽, 서부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김해, 양산 하고 부산 뭐 지역구하고 다 합치면 대략 20개 지역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보는 사람들은 더 나가서 바로 김해을 북한에서 옆이 바로 진해거든요. 진해까지 포함시키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김해을 옆은 창원인데 창원을 포함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여기 전체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그곳을 우리는 낙동강 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낙동강 벨트. 그러니 사실 국힘당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냥 된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라난 곳입니다. 또 갑자기 열이 막 오르려고 그러네. 가슴이 막, 또, 쿵쾅거립니다. 예. 자, 이 낙동강 벨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양산을인데요. 김두관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나 봐요. 지금 최근까지 여론조사가 10번 넘게 진행이 됐는데, 예, 진행하면 할수록 김두관 의원 쪽이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김두관 우세. 자, 그리고요. 여기는 해운대 갑입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석열의 직계검사인 주진우가 출마한 곳인데요. 해운대 구청장 출신인 홍순원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10% 가까이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진우 여기가 하태경을 쫓아내고 얘를 꽂았거든. 아마 하태경이 여기 출마했으면 아마도 하태경이 이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꼬붕을 여기다 꽂아 넣는 바람에 국힘당은 지역구 하나를 날리게 된 겁니다. 주진우가 낙선하게 되면은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이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주진우에 관한 한 한동훈도 책임을 피할 수 없죠. 얘 검사예요, 검사. 예? 윤석열의 꼬붕 검사. 뭐 제가 좋게 얘기를 해서 뭐 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꼬붕이야. 윤석열 꼬붕. 이 윤석열 꼬붕을 떨어뜨렸다면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갑은요, 그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꼬붕이 떨어졌다? 텃밭에서 떨어졌다? 게임 끝난 거죠, 뭐. 아마 진짜로,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산 남구입니다. 부산 남구에서도 보면은, 박재호 의원,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부산 연제인데요. 이 부산 연제에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힘당 김희정 의원을 압도하고 있어요. 20% 차이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왔는데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 밖에 뭐 전재수, 최인호, 서은숙, 정명희, 변성환, 배재정, 김대식 등, 예, 많은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힘당의 아성처럼 되어 있었던 부산 사하을, 낙동강 벨트의 가장 끝자락인 사하을,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넘어간 조경태가 있는 사하을, 이 사하을에서 민주당 이재성 후보가 8% 이상 앞지른다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딱 하나죠. 국힘당, 특히 한동훈이가 저렇게 많이 열과 성을 갈아넣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못하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지지세를 넓혀 나가고 있다. 자, PK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예.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PK 지역은요, 전국적인 판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국적인 판세에서 약간 더 보수 성향 쪽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에서 보수 쪽으로 5% 정도 더 가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부산의 그 표심이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산에서 이 정도로 민주당이 10석 이상을 바라보는 상황까지 왔다? 그거는 다른 지역은 더 압도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200석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계속 국힘당 애들이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0석은 조금 과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우리 총선 결과에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 민주당이 180석,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의당이라든지 뭐 다른 군소정당까지 합쳐가지고 190석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빠지는 숫자, 아마 범민주 진영을 다 합쳐서 180석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200석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넘는 거 한 220석 정도 확 넘어가지고 그냥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김건희고 찍소리도 못하게. 오늘 조국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200석이 넘으면 김건희 법정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봐야 되는데 200석 넘겨가지고 김건희를 법정에 세웁시다. 탄핵은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법정에 세웁시다. 김건희 법정에 세우자. 200석 넘기면 김건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벨트는요, 낙동강을 따라서 양산, 갑을, 김해, 갑을,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략 합쳐서 한 10개 정도가 되는 지역이죠. 여기는요, 노무현 대통령의 혼이 서린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노무현 벨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역에 계신 우리 민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한 번 더 박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편안하게 계속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